조유는 조조의 친족으로 천하에 난이 일어났을 때 흩어져 고향을 떠나 살게 되었는데 조유가 10살이 되던 해 그의 아버지가 사망해버리는 바람에 조유는 혼자서 한 명의 빈객과 초상을 치러 아버지를 장사 지냈고 그 후 노모를 부축해 강을 건너 오군으로 향합니다. 위서에 따르면 조유의 부친이 일찍이 오군 태수를 지냈었기 때문에 조유는 오로 건너간 뒤 태수 관저의 벽에서 아버지의 초상화를 보고는 절하며 눈물을 흘리니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두 탄식했다고 합니다. 이후 조조가 의병을 일으키자 조유는 성과 이름을 바꾸고 형주를 통해 북쪽으로 올라가 조조를 만났는데 조조는 조유를 보고는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천리구루다 라고 말한 뒤 아들과 같이 대우하며 조비와 함께 키웁니다. 이렇게 조조의 신임을 받게 된 조유는 늘 조조의 정벌전에 참여하였고 호표기를 이끌고 조조의 곁을 호위했다고 합니다. 유비가 장수 오란을 양주 무도군 하변에 주둔시키자 조조는 조홍을 보내 맞서게 하며 조유를 기도의로 임명해 조홍에게 붙여줬는데 조조는 조유에게 내가 비록 직책은 참군이나 장수라 생각하고 군무에 참여토록 하거라 라고 말했기에 조홍은 이 사실을 알고 조유에게 군무를 맡겼다고 합니다. 조홍이 오란과 대치하고 있는 사이 이번엔 장비와 마초가 군을 이끌고 고산에 주둔하며 위나라 군대의 배후를 끊으려고 했기에 장수들이 모여 의논을 하게 되었고 이때 조유는 적이 실제로 길을 끊고자 한다면 응당 복병으로 몰래 진군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먼저 그 세를 과장하니 이는 그들이 계획을 실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적군이 아직 집결하지 못했을 때 오란을 기습하여 격파한다면 장비 등은 달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조홍은 조유의 조언에 따라 군을 이끌고 오란을 공격해 격파해버리니 실제로 장비 등은 도망쳐버립니다. 조조가 죽고 조비가 왕위에 오른 뒤에도 승승장구했고 하우돈이 죽자 조유가 하우돈의 뒤를 이어 군을 다스렸는데 이처럼 조비는 조유를 신임하며 그를 아꼈다고 합니다. 조유도 조비의 신뢰에 힘입어 송건의 군대가 역양으로 진군해오자 공격해 격파해버리고 군대를 무호로 진군시켜 적의 둔영 수천 곳을 불태워버리는 공을 세웁니다. 황초 3년 조비가 남벌을 행할 때 조유는 장류, 장패 등과 함께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였는데 오나라에선 여범이, 서성, 전종 등과 함께 직접 수군을 이끌고 맞섭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해안가에 있던 오나라 군대의 배가 파손되고 수천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익사하는 상황에 처해 여범이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장강 남쪽으로 퇴각하자 조유는 그 기회를 틈타 여범의 군대를 공격하고 장패에게는 날렘배 500척과 정예병 1만 명을 주어 서릉을 습격하게 합니다. 장패는 서릉을 기습하는 데 성공하여 성의 수레를 불태우고 수천 명을 죽이고 포로로 잡는 대승을 거뒀지만 조유의 본군은 병력을 수습한 서성의 군대에 막혀 재미를 보지 못했고 후방에 있어서 태풍의 피해를 받지 않은 오나라 장수 하제의 화려한 군대가 지원을 오자 조유는 이를 보고 두려워하여 퇴각을 했다 합니다. 황초 7년 조비의 병환이 위독해지자 조비는 조진, 진군, 조유, 사마이를 불렀고 이들에게 유언을 남겨 장차 황희를 이을 조회를 보좌하게 했다 합니다. 앞서 황초 3년의 전투에서의 공으로 양조목이 된 조유는 대오나라 전선의 지휘관이 되어 오나라의 공격을 막아냈는데 오나라 장수 심덕이 환연에 주둔하자 그를 공격해 죽여버리는 화력을 보여주었고 이에 오나라 장수 한종, 적단 등이 군사를 이끌고 투항해 옵니다. 태화 2년 조회의 명으로 사마이가 강릉에서 한수를 따라 오나라를 향해 진격해 들어가고 조유는 완에서 심양으로 진격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한 통의 편지가 조유에게 날라옵니다. 그 편지는 오나라 파양태수 주방의 편지로 항복할 테니
지원군을 이끌고 와달라는 것이었는데 조유도 바보가 아니었기에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방은 7차례나 편지를 보내며 조유에게 항복하겠다고 말했고 오나라에서 파견된 난관이 주방을 질책하고 꾸짖어 주방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사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유는 주방에 대한 의심을 접고 그것이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유는 복이 10만 명과 수많은 군수물자를 가지고 주방을 맞이하려 환성 깊숙이 들어갑니다. 물론 조유 휘하에 있던 솔레가 적진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간언하였으나 조유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적진 깊숙이 들어와서야 조유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육손이 6만 명의 병력으로 공격해 옵니다. 본래라면 조유는 퇴각해야 했으나 주방에게 속은 것이 부끄러웠고 자신이 이끌고 온 병사가 정예하고 숫자가 많았기에 그대로 육손의 군대와 맞섭니다. 그러나 조유는 명장 육손의 파상 공세에 탈탈 털리고 도망치게 되었으며 죽거나 포로가 된 군사의 수만 만여 명이었고 술의 1만 대와 수많은 군수물자를 빼앗기게 됩니다. 엄청난 대패로 인해 조유는 죽을 뻔했으나 휘하에 있던 왕릉이 목숨 걸고 싸워 포위망을 뚫어냈고 가규 등이 지원군을 이끌고 빨리 구원을 와서 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조유는 평소 가규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규의 도움을 받아 살아남은 것을 치욕스럽게 여겼던 것 같고 자신의 패배를 사죄하는 글을 조회에게 올렸는데 조회는 오히려 사람을 보내 위로하고 예우와 포상을 늘리니 조유는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등에 악성 종기가 생겨 사망하고 맙니다. 조유는 엄청난 효자였는데 위서에 따르면 모친이 죽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효심을 다하니 조비는 조유의 건강이 걱정되어 시중을 보내 상복을 벗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도록 하게 했으나 조유는 더욱 초췌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조유가 초지역으로 가서 모친의 장사를 지내게 해달라고 청하자 조비는 허락하였고 조유가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조비는 직접 조유를 찾아가 위로해줬다고 합니다. 조유는 마지막 전투에서의 대패 외엔 수많은 승전을 이룩한 전공이 있으나 만총은 조유의 용병술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고 오나라 장수 주하는 조유가 대오전선 사령관이 된 건 친척관계이기 때문에 임명된 것이지 지혜가 있거나 용기가 있는 명장이 아니라고 폄하했다 합니다. 위락에 따르면 조유는 가규의 신속한 원군으로 인해 목숨을 구했으나 그가 늦게 구원하러 왔다며 꼬장을 피운 뒤 자신이 도망치며 버리고 온 무기를 주워오라고 명령했는데 가규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본래 전 국가를 위해 예주자사가 되었습니다. 버리고 온 무기를 주워오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후 둘은 군대를 인솔하여 귀환한 뒤 서로 있었던 일을 상주하여 올렸는데 조정에서는 가규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조유가 황족인데다 중책을 맡고 있었기에 둘 다 틀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합니다. 혹자는 만약 조유가 전투에서의 패배로 인한 후유증으로 일찍 죽지 않았더라면 사마이를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을 테고 그러면 위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거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조유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